방은 썰렁했다. 3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 썰렁함은 더욱 짙어졌다. 나는 소파에 앉아 낡은 사진첩을 펼쳤다. 아내의 미소가 담긴 사진들이었다. 젊은 시절, 우리 결혼식 사진, 아이들을 키우던 행복한 모습, 그리고 최근의 편안한 웃음까지.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아내를 잃은 슬픔은 아직도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64세다. 아들은 결혼했지만 직장 생활에 바빠 자주 보지 못하고 딸은 외국에서 유학 중이다. 홀로 남겨진 삶은 고독했다. 텔레비전, 라디오, 책, 심지어는 길거리의 잡담까지 모든 것이 나를 위로하려는 듯했다. 하지만 진정한 위로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야 했다. 몇 달 전, 나는 동호회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다. 사진 동호회였다. 아내가 남기고 간 카메라를 다시 들고 나가면서 시작된 일이었다. 낯선 사람들과 함께 풍경을 찍고 서로의 사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나는 조금씩 삶의 활력을 되찾고 있었다. 그곳에서 나는 김정희라는 여자를 만났다. 정희는 60세 초반으로 보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눈빛은 맑고 밝았다.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고 말하는 것도 조용하고 차분했다. 우리는 사진에 대한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쉽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 역시 남편을 잃은 후 혼자 살고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사진 동호회 친구로 지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게 되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영화를 보러 가고 가끔은 서로의 집을 방문하기도 했다. 나는 정희에게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고 그녀는 내 슬픔을 진심으로 공감해 주었다. 그녀의 위로는 따뜻했고 나는 점점 그녀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다. 어느 날 우리는 강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강물에 비쳐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하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정희에게 말했다. 정희 씨, 당신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정희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도 좋은 분이에요.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정희 씨, 혹시 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해 보시겠어요? 정희는 깜짝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그녀는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다. 생각해 볼게요. 나는 정희의 대답에 만족했다. 그녀가 즉시 거절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함도 느껴졌다. 내가 너무 성급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아들의 전화를 받았다. 아들은 직장 일 때문에 바쁜 듯 했지만 내 목소리를 듣자마자 걱정스러운 듯 말했다. 아버지,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혼자 사는 게 힘드실 텐데. 아니다. 아들. 나는 괜찮다. 오히려 요즘은 사진 찍으면서 좀 즐겁게 지내고 있어. 그래요. 아버지, 혹시 새로운 분 만나셨어요? 아들의 질문에 나는 당황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냥 동호회에서 만난 분이 조금 친해졌을 뿐이야. 아버지,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어머니를 잊은 건 아니죠? 아들의 말에 나는 가슴이 철컥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다. 아들은 내 재혼을 반대하는 것 같았다. 나는 아들에게 말했다. 아들, 나는 어머니를 잊지 않았어. 하지만 혼자 사는 것도 한계가 있단다. 나는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아버지, 제 말은 아버지께서 새로운 분을 만나 행복하게 지내는 것도 좋지만 아버지의 재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희 씨가 어떤 분인지, 정말 아버지 곁을 지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돈 때문에 접근하는 건지 걱정돼요. 아들의 말은 날카로웠다. 나는 아들의 걱정을 이해했지만 그의 말은 나를 상처 입혔다. 나는 아들에게 말했다. 아들,
나는 정희 씨가 돈 때문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는 정희 씨의 마음을 믿고 싶어. 아버지께서 속는 건 아닐까요? 아버지께서는 너무 순진해요. 나는 더 이상 아들과 대화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전화를 끊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아들의 말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정희를 믿고 싶었지만 아들의 걱정도 무시할 수 없었다. 며칠 후, 나는 정희에게 전화를 걸어 만날 것을 제안했다. 우리는 동호회에서 자주 만났지만 이번에는 좀 더 조용한 곳에서 만나고 싶었다. 우리는 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희 씨, 아들과 통화하고 나서 마음이 좀 복잡해졌어요. 정희는 내 말에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동안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이 내 재혼을 반대하고 있어요. 정희 씨가 돈 때문에 접근하는 건 아닌지 걱정한다고 하더군요. 정희는 내 말에 눈을 내리깔았다. 그녀는 잠시 동안 침묵하더니 말했다. 저는 돈 때문에 접근한 게 아니에요. 알아요, 정희 씨. 나는 당신의 마음을 믿고 싶어. 하지만 아들의 걱정도 무시할 수 없어. 정희는 내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저는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해요. 당신의 곁에서 함께 걷고 싶어요. 돈은 중요하지 않아요. 정희의 말은 진심으로 느껴졌다. 나는 정희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정희 씨, 나는 당신을 믿어요. 정희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을 믿어요. 나는 정희에게 재혼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정희는 잠시 동안 고민하더니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우리는 재혼 날짜를 정하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다. 하지만 아들과 딸은 여전히 내 재혼에 반대했다. 특히 아들은 강력하게 반대했다. 그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재혼 시 재산 분할에 대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도록 했다. 그는 정희가 나를 속여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는 의심을 풀지 않았다. 딸은 외국에 있었지만 전화로 아버지에게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녀는 아버지가 새로운 여성에게 속을까 봐 걱정했고 어머니를 잊은 것은 아닌지 염려했다. 나는 자녀들의 반대에 속상했지만 그들의 걱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나는 자녀들에게 재혼 시 재산 분리 합의서를 작성하고 혼전 재산 증여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정희와 함께 변호사를 찾아가 혼전 합의서를 작성했다. 혼전 합의서에는 재산 분할 비율, 상속 포기 등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나는 자녀들에게 혼전 합의서 사본을 보냈다. 하지만 자녀들은 여전히 내 재혼을 쉽사리 허락하지 않았다. 정희는 자녀들의 반대에 대해 나에게 걱정했다. 그녀는 내가 자녀들에게 상처를 받았을까 봐 염려했다. 나는 자녀들이 나를 이해해주길 바랐어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내 재혼을 반대하고 있네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자녀들은 당신을 걱정하는 거예요. 특히 아들은 당신의 재산을 지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아들은 내가 속을까 봐 걱정하는 것 같아요. 당신은 정직하고 솔직한 분이에요. 정희 씨는 그걸 알고 있잖아요. 고마워요. 정희 씨, 당신의 위로가 큰 힘이 돼요. 나는 정희의 손을 잡고 말했다. 정희 씨, 나는 당신과 함께하는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당신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정희는 내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나는 아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들은 여전히 내 재혼을 반대했지만 조금은 누그러진 모습이었다. 아버지, 저는 여전히 정희 씨를 믿을 수 없어요. 아버지께서 속는 건 아닐까요? 아들아, 나는 정희 씨를 믿고 싶어. 나는 정희 씨가 돈 때문에 접근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 아버지께서 너무 순진해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도 많아요. 알아요, 아들. 하지만 나는 정희 씨를 믿고 싶어.
나는 정희 씨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아버지, 저는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잊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새로운 분을 만나는 건 조금은 성급한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아들아, 나는 어머니를 잊지 않았어. 하지만 혼자 사는 것도 한계가 있단다. 나는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드리고 싶은 말은 아버지께서 행복하게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버지께서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알아요, 아들. 나는 조심할게. 나는 딸과 화상 통화를 했다. 딸은 아들과 마찬가지로 내 재혼에 대해 걱정했다. 아빠가 새로운 분을 만나 행복해하는 것도 좋지만 아빠가 속으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나는 정희 씨를 믿고 싶어. 나는 정희 씨가 돈 때문에 접근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 아빠는 너무 순진해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도 많아요. 알아요, 딸, 하지만 나는 정희 씨를 믿고 싶어. 나는 정희 씨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제가 아빠께 드리고 싶은 말은 아빠께서 행복하게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빠께서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알아요, 딸, 나는 조심할게. 나는 딸에게 말했다. 딸, 나는 당신들의 걱정을 이해해요. 하지만 나는 정희 씨와 함께하는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당신들의 이해를 바라. 결혼식 날이 다가왔다. 나는 정희와 함께 결혼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자녀들의 반대는 여전했다. 나는 자녀들에게 결혼식에 참석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들은 완강하게 거절했다. 나는 조금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정희에게 말했다. 정희 씨, 자녀들이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정희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행복할 수 있어요. 결혼식 당일, 나는 정희와 함께 결혼식장에 도착했다. 결혼식장은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하객들은 우리를 축복해 주었다. 하지만 자녀들은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나는 조금 슬펐지만 정희의 위로를 받으며 용기를 냈다. 나는 정희에게 말했다. 정희 씨, 자녀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쉽지만 당신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정말 소중해요. 정희는 내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도요.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결혼 서약을 했다. 결혼식 후 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들은 여전히 내 재혼을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조금은 누그러진 모습이었다. 아버지, 저는 여전히 정희 씨를 완전히 믿지는 못하지만 아버지께서 행복하게 지내시는 모습을 보니 다행이에요. 아들아, 고마워. 나는 당신들의 이해를 바라.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께서 행복하게 지내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정희 씨를 믿게 될 거예요. 나는 아들의 말에 감동했다. 나는 아들에게 말했다. 아들아, 나는 당신들의 사랑에 보답할게. 나는 전화를 끊고 정희에게 기대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함께 걸어 나갈 것이다. 자녀들의 축복은 없었지만 우리는 서로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것이다.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우리는 희망을 품고 나아갈 것이다. 황혼의 재혼은 쉽지 않은 길이지만 우리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함께 헤쳐나갈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자녀들도 우리의 선택을 이해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